자, 오늘은 자이스토리 영어 어법, 몇 페이지냐? 40페이지 동사의 시제 할 거고, 아마 이 내용을 쌤이 아마 예전에 따로 준비를 해서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좀 이제 영상을 너희들한테 이런 영상, 저런 영상 봐라 라고 좀 얘기를 할 때라서 그때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보라고 했던 기억도 있고, 오래되긴 했지만, 잠깐만, 지금 예배 드려? 네. 이럴 수가. 오늘도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네. 예배를 드려야 돼서, 자, 오늘 보자. 이거를 한 대 볼 수 있을까? 너무 많으나? 이 내용을 다, 너무 많네, 내용이. 이걸 한 대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라. 쌤이 준비를 많이 했어.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미리 예습을 한 애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걸 딱 이렇게, 너무 작지? 잘 안 보이겠는데. 최대한 다 모아놓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보여? 너무 작지 않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네, 뭐 잘 확대를 해서 봐도 될 거야. 안 되는 네, 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서 책 내용을 보면서 이 제목을 잘 적어놨거든. 보면서 그 내용과 연관 지어가지고 얘도 한번 봐줘. 비슷할 거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조금 이제 보충 내용하고 보충 예제 같은 거 적어놨으니까 책 내용 보면 이제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제를 많이 넣어놨으니까 이거 보면서 한번 예습을 하고 있어봐. 꼭 해야 된다. 네, 하고 있어. 쌤 예배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올게. 네, 얘들아 수업 할게. 네, 네. 시작이다, 야. 잠깐만. 다시 배치를 좀 다시 해야겠다. 일단은 저기 저 금요일에 파츠 만들기 했어요. 토요 하나랑 그리고 완료 시제부터 하는데 오늘 완료 시제가 거의 다고 시제가 원래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제를 배웠는데 아무래도 다른 시제들보다 이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아무래도 헷갈리고 조금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주로 다루는 거 시제 하면 뭐 미래 시제도 있고 뭐 현재 시제도 있고 그냥 단순한 과거 시제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거 보니까 이런 너희들도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료 시제에 좀 나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쌤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이미 했던 얘기라 한번 그냥 뭐 리마인드 하면서 혹시 너희들이 잊어버린 내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져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해볼게. 자 해볼게. 현재 완료 have나 has pp이지 have pp인데 이게 보면 여기서 좀 단순화해서 저 예전에 설명했지만 이건 이제 경험 또 세분화했네. 경험 완료 결과 계속 잘 세분화가 돼 있고 물론 이제 이렇게 세분화를 해놨지만 결국은 쌤이 예전에 말했던 그 내용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너희들이 영상을 예전에 봤었다면 그 내용이 크게 벗어나진 않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도 세분화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얘들은 뭐 이걸 당연히 너희들이 외우진 않을 거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경험이 있고 완료가 있고 결과가 있고 계속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이런 세분화된 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 현재 완료형이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는 것이 감이 이제 잡히면 굳이 뭐 이게 경험 완료 결과 계속 뭐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자. 이렇게 일단 경험을 볼까? 알겠지? 아트 유럽 나는 전에 유럽에 간 적이 있다. 그리고 이 현재 완료형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상태의 어떤 상태의 지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상태의 지속.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태의 지속이라는 하나의 주제와 맞물리거든. 잘 생각해보면 상태 예를 들어 경험이라고 하면 그 위로 이게 만약에 과거 그냥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그냥 과거형으로만 쓰이면 과거형으로 썼다 쳐 그러면은 이건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난 예전에 유럽에 갔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갔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하고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을 때랑 그 뉘앙스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나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과거형으로 썼다면 그 갔던 그 사실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봤었던 그 사실 그 자체에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이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썼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갔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상태이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 그 과거는 그 사실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현재 완료형은 만약 이 경험을 표현하는 그런 현재 완료에서는 내가 그렇게 한 그 사실 경험을 했다는 그거 나의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나는 경험을 한 상태 옛날에 그것을 경험을 한 상태
그래서 그렇게밖에 뭐 잘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네.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한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 한번 네. 그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완료와 결과는 사실 요거는 그 쌤이 여기 적어놨지. 그냥 크게 하나로 봤어. 그게 크게 뭐 얘 둘을 나누는 것도 애매하더라고. 그리고 뭐 완료나 결과가 비슷하고 결국에는 어떤 행동이 과거에 완료가 됐어. 과거에 이미 됐는데 이제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미쳐서 뭐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현재 완료형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책 예제를 볼까? He had 그는 그의 이제 just가 들어가니까 이게 막이지 되게 중요하지. 현재 완료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just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는 그의 숙제를 막 끝냈다. 그리고 이 막 끝낸 상태를 또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가 숙제를 했다는 거에 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 그 숙제를 해놓은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놓은 상태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Michael has gone out. 얘도 밖에 나가서 있는 상태다. 밖에 나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조금 얘도 만약에 과거로 썼다면 Michael went out 했다면 밖에 나갔겠지. 밖에 나갔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 Michael has gone out은 지금 형체 나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마이클이 부재하다는 거 어떤 그런 상태를 마이클의 부재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나가 있는 상태라는 것은 마이클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런 네.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요 표현이고 마이클 웬트아웃은 그냥 그 나갔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조금 차이를 알겠지. 이게 조금 얘가 좋네. 이 얘는 뭔가 그 차이를 조금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가 있는 상태, 그냥 나갔다는 그 상태를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과거형이고 이렇게 has gone 하면은 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얘가 부재한 상태다. 라는 그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잠깐만. 얘들아, 들려? 네. 갑자기 얘가 인터넷이 끊겼다가 다시 들어온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볼게. 완료 결과는 그렇게 뭐 크게, 둘 다 보자면 이미 완료가 어떤 일이 끝났고, 그 끝난 사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예제를 한번 더 볼까? 우리 경험에 대한 얘기. Ever visited Japan? ever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have you ever 일본에 가본 적이 있나요? have PPG.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일본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는 실제 호랑이를 본 적이 없다. has PPG. 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거의 아까 예전랑 비슷하네. 나는 방금 숙제를 끝냈다. 그녀는 이미 점심을 먹은 상태다. 점심을 먹었다는 그 사실보다 점심을 먹어서 얘가 지금 배불러서 다른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그런 상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얘기지. 됐어. 그리고 이것도 my home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지 뭐 나는 숙제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유가 있다. 혹은 뭐 걱정이 없다. 그런 나의 상태를 조금 더 이제 해주고 있는 거지. 그냥 끝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러네요. 그 어떤 현재 완료라는 것은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전달을 하면서 과거에 했던 그 사실을 전달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약간 뉘앙스를 더 표현해주기 위한 그런 좋은 거라는 것을 완료 결과로서 얘기하는 요런 그 문장에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미완료라고 좀 더 얘기하자. 요걸 지금 얘기하자. 미완료는 쌤이 그 새로 넣은 건데 굳이 새로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완료 결과 같은 것을 요런 종류의 문장에다가 부정문 형태로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게 돼. 그리고 끝나지 않은 상태를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I haven't finished my book yet.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 너 지금 시간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책을 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책을 안 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내가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have pp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하자. 뭐라고 물어봤을까? 너는 저기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어? 라고 물어봤어. 너는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They haven't airport yet 하면은 그들이 공항에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못 만난 상태다라는 것까지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뉘앙스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장이 되겠지. 알겠지? 네. 어떤 이제 뉘앙스야.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은 특히 이제 완료 결과 요런 문장 요런 형태의 문장에서는 뉘앙스 어떻게 이미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져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다 이런저런 상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암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됐어. 그 다음에 또 계속 이거는 약간 다른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봤어. 경험을 봤고 옛날에 해봤다 뭔가를 해봤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완료 결과는 이미 예전에 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상태가 쭉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어떤 상대방이 어떤 파악하고자 하는 사실을 그 뉘앙스를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계속은 약간 이 두 부류가 좀 다른 게 얘들은 이미 옛날에 하고 끝났던 거지만 끝났고 이미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그냥 끝난 상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얘기들이지 얘들은 어찌 보면 그런 이 네. 계속이라는 것은 안 끝났어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도 이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크게 두 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크게 경험이랑 완료 결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세 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고 계속을 볼까? 계속 예문을 보면 You have been 이 계속 표현에는 항상 보면 거의 보면 이렇게 뭐부터 언제부터 라는 표현이 붙을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yesterday니까 어제부터 You haven't 아파 왔고 지금도 계속 아프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구나 딱 이 세 가지 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 예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네 가지보다 이 세 가지 정도 완료 결과 합쳐가지고 경험, 완료 결과 계속 요 세 가지로 조금 잘 느낌을 가져가면 이제 현재 완료는 거의 뭐 괜찮을 것 같고 자 예문을 더 볼게 I have 당연히 보이지 그리고 이 for에 대한 그 느낌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 for하고 어떤 기간이 5 years 기간이잖아 for 기간 그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그 기간인 거지. 이 for이라는 거는. 네. over하고 for하고 쌤이 많이 비교를 했지. over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나긴 했지만 이건 이제 그 기간 했다 안 했다가 될 수 있는 거야. over는. 그래서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have lived랑 안 어울린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갔는데 over summer vacation 하면은 그 여름 동안 수차례를 갔다 온 걸 수 있는 거지 over면 갔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런 게 될 수 있는 반면에 for는 아예 그냥 그 여름 전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냥 휴가를 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거 많이 얘기했었어 for는 그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over는 그 기간에 걸쳐서 간헐적으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고 많이 얘기했고 너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요 have pp랑 이 for랑은 굉장히 이제 많이 붙어 다닐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예전에 시작했던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현재 완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5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녀는 일해왔다. 여기서 since 들어가지. 2010년부터 여기서 쭉 일해왔다. 됐어. 그리고 이게 지금 잠깐만 요거를 순서가 잘못됐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자. 거의 쌤이 정리한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면서도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점이 있는데 보자. 여기 많이 나와 있네. 보면 자 요거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 정리가 돼 있고 for 얘기했고 since 얘기했고 이건 계속 어떤 예전에 시작했던 일이 지금까지 계속될 때는 이렇게 기간 for 기간 since 시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완료 already 이것도 이제 이미 이거에 대한 예문이 있나 있네 보면 I have 나는 이미 이 영화를 보았다 영화를 봤고 본 상태인데 굳이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yet 아직은이겠지. 아직은 이건 이제
어떤 부정문, 아까 말했던 셈이 경험과 완료와 결과가 부정문으로 쓰일 때는 아직 안 했다, 아직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표현을 할 때 현재 완료와 부정문을 같이 섞어가지고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예시 많이 쓰이게, 아직 못했다, 아직 못한 상태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yet, just, 이건 막, 지금 막 한 거고, lately, 이거는 최근에 한 거고. 그러니까 시점을 보자면 이 already, just, lately는 다 이제 긍정적인 현재 완료에서 뭔가를 완료한 것, 한 상태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부사적 표현인데, just가 가장 시점이 가장 지금이랑 가깝겠지, just. lately는 최근이니까 just보다 먼 느낌이지. 최근이긴 하지만 막보다는 조금 멀잖아, 그지? lately는 최근. 네. 최근, just는 이건 막, already는 임이라서, 임이는 뭐 약간 얘는 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먼 과거일 수도 있겠네, 임이는. 조금 더 얘는 범위가 넓고, just는 진짜 거의 막 지금 이게 뭐가 일어난 시점이라면 just는 just. 그리고 아니지, 미안, 지금 현재 시점이 여기라면 just는 그 일이 일어난 게 거의 이때쯤이라고. lately는 한 요때쯤이라면 already는 뭐 거의 다 될 수 있다. yes은 이제 부정문이랑 쓰일 거다. 아직이니까, 이건 아직이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까지 설명을 길게 할 게 아닌가. 그리고 ever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걸 해봤다 라고 표현할 때 긍정적인 표현에서 ever 쓸 수 있고, 난 절대 이걸 해본 적이 없다 라는 이제 부정문 할 때 never가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지. 이건 내가 예전에 해봤다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once, 이건 뭐 once upon a time, 옛날에 적에,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얘기할 때 이제 once가 한 번, 잠깐만 얘들아, 됐어. once가 한 번이란 뜻이니까 예전에 했긴 했는데 내가 한 번 해봤다, 한 번은 이걸 해본 적이 있다, 그런 뜻으로 쓸 때 once를 쓰겠지. 그 다음에 times면은 몇 번이니까 내가 이것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다라고 정확한 개수를 얘기할 때 이 times랑 같이 쓸 수가 있겠지. 딱 한 번 해봤다는 뜻이고, 얘는 여러 번 해봤을 때 몇 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쌤이 쭉 예문을 정리를 해본 건데, 요거는 쌤이 노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이것까지 하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한번 쭉 봐봐. 넘어가. 네. 부사적 표현은 그냥 넘어갔어도 됐겠다, 야. 시간이 지금 없는데 괜히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형을 가보자. 완료형을 가보면 우선은 현재 완료형처럼 쓰이는 과거 완료형이 많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타임라인이 쭉 있으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이것을 나의 이제 경험으로 얘기할 때 또 현재 완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상태야, 상태. 아까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마이클이 밖에 나간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부재하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싶을 때도 쓸 수 있다 그랬고, 어쨌든 과거지, 과거. 그리고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또 계속되고 있는 것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시점은 현재인 거지. 그럴 때는 현재 완료형을 쓰되, 똑같은데 이것이 언급되는 이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 과거. 똑같은 경우지만 과거다 할 때는, 그리고 그것을 현재의 얘를 말하고 있어. 그러면은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had 보면, 일단 요걸 먼저 보자. Japan. 내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내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까지야. 일본을 봐봐. 타임라인을 보면 얘가 현재가 여기 있는데, 현재 일본을 방문하게 한 요쯤이라 치자. 이 과거지, 완전히 과거. 이때 일본을 방문을 했어. 근데 그 전까지 또 스시를 먹어본 경험이 없대.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지만 스시를 먹어본 경험이 없는 것은 저펜을 방문하기 전까지 경험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스시를 그러면은 저펜을 방문하고 나서는 먹어봤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딱 이 과거를 기준으로 뭔가를 경험을 얘기하고 싶을 경우니까,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의 경험인 거니까, 그래서 I had never라고 이 had를 쓰게 된 거지. 과거 완료형. 알겠지? 그래,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그 과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 과거의 과거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 원래 대과거라고 부르거든? 대과거. 과거의 과거를 대과거라고 불러. 그러니까 대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과거의 경험이거나 대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대과거에 시작된 일이 과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거나 그러면은 똑같이 완료형을 쓰되 그때는 이제 과거 완료형을 쓰면 되겠지. 이해가지? 네. 시점이 한 칸 더 밀려났다고 보면 돼, 과거로.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이런 똑같은 표현들을 그냥 이제 have 대신에 has 대신에 had를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과거 완료형을 쓴다. 그게 바로 이제 이 네 개. 쌤은 이제 세 분류를 했으면 좋겠어. 경험, 완료 결과, 계속. 한번 보자. 이건 얘기했고. 어쨌든 이 재팬을 방문하기 전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완료가 when they, 그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거 과거형이지, 과거. when, 뭐 때. 그들이 도착을 했던 때. 도착을 어딘가에 했는데, 도착을 했던 것도 이제 과거였는데, 그런데 나는 그들이 도착했던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점심을 먹었던 상태였다. 알겠지? 네. 쌤이 이렇게까지 열변을 안 토해도 다 알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내가 이제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그런 이제 나의 상태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어떤 아들한테 물어보다, 진짜. 부모님이, 너 그들이 도착할 시점에 배가 고팠니? 라고 물어봤다면. 내가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배가 부른 상태였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he had, couldn't pay for his meal. couldn't pay. couldn't pay는 이제 과거지, 과거. 그냥 과거야, 그지? 과거야. 네. couldn't pay.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을 못한 거지. for his meal. 그의 식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거는 현재에 비해서 과거인데. had lost his wallet. 이 좋은 예문 같다. 왜냐면은 왜 지금 그 식사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는지 그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he had lost his wallet라고 이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어. 이 pay를 식사비를 지불해야 됐던 그 이전 시점에 지갑을 잃어버렸던 거야. 그래서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식사비를 지불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상태를 전달하고 그러나 이 페이, 식사비를 지불해야 됐던 현재보다 그 과거였던 그 시점에 비해서 또 더 대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싶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썼다. had lost 이렇게 썼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을 보자. 완료 결과 비슷해, 그지? 그 다음에 그냥 요거 보자. 먼저 before relocating to New York. 얘는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야. 요거는 과거 표현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라서 이거 잠깐만 미라가 아니잖아. 잠깐만. 요거에 비해서 미라긴 하다. 여기서는 이제 아예 그냥 어쨌든 뭐 이거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중에 찾아보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얘 여기서 말하는 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나? 이 얘기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요거는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약간 그 과거 미래 그런 시제에 되게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마치 과거형이 안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게 일어났던 거에 비해서 지금 뭐 하면은 시점이 어떤 게 더 먼저야? before B 하면은 B 이전에 A인 거지.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하면 A before B 이렇게 나오면 A가 B보다 앞서 있는 거지. 그지? 상대적으로. 그거를 비춰서 before에 있는 before 뒤에 나오는 어떤 시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잘 봐봐. 지금 여기서는 과거적인 표현이 쓰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before라는 그 표현 뒤에는 어떤 명사형 어떤 명사절이 나와야 되고 명사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동명사로서 relocate에 대한 동명사가 이제 나와준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과거인지 미래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만 she had lived 했기 때문에 had lived 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과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과거네. 그러니까 그 어떤 과거에 비해서 더 과거에 그녀가 5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거지. 이 과거를 어떤 시점이 있는데 과거 지금 현재 여기고 어떤 과거 시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5년 전에 그것보다 더 5년 전에 파리에서 살기 시작해서 어떤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지만 그 과거까지 5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그렇다면 나오고 요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과거겠네.
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러면 relocate to New York 했던 그 과거가 내가 여기 집어놨던 여기겠구나. 그래서 뉴욕에 이주하다라는 뜻이 되고 이주하기 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과거라는 것은 뉴욕에 이주했던 그것이 일어났던 그 과거구나.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완료로 썼구나. 뉴욕에 이전에 한번 이주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전에 파리에서 살고 있었고 5년 동안 이렇게 쭉 정리가 되지. 됐어. 그 다음에 mom, me, computer. 대시 요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치 현재 완료를 한 칸 과거 뒤로 미룬 형태의 과거 완료를 봤어. 지금까지 요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지? 그냥 밀려났어. 그냥 요 형태가 그냥 과거로 한 칸 밀려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항상 과거 완료형은 어떻게 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고 물론 단독으로 쓰일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 과거형과 함께 쓰여가지고 어떤 과거보다 더 과거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나라는 표현을 표현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 과거 기준점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네 가지 예제에서 그렇게 다 나와 있었지. 과거 기준점이. 그치.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 물론 아닐 경우도 있어. 그럼 추측을 해야지.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럼 대과거는 뭐냐? 아까 말했지. 대과거는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거를 그냥 대과거라 해. 그리고 단순하게, 그러니까 과거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그냥 대과거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대과거를 쓸 때도 과거 완료형 이 형태를 빌려 쓴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단순하게 과거의 과거에 단순하게 일어났 일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경험, 혹은 상태, 혹은 계속,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으냐라는 것은 그 문맥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솔직히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럴 거야. 그래서 이걸 뭐 그렇게 막 이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과거 완료형은 어떤 과거가 있고,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무조건 다 과거 완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네. 그게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든, 지금까지 상태가 지금까지 끼친 영향을 말하는 거든, 경험을 말하는 거든, 어쨌든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것은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보자. 이제 예문을 보면, Mom sent me a computer that she had sent me a computer. 이거 그냥 과거지. 현재 시점에 비해서, 하여튼 과거에 엄마가 나한테 컴퓨터를 보내줬어. That she had bought. 컴퓨터를 해놓고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해서 수식절이지. 얘를 이제 꾸며주는. 그녀가 had bought이니까 샀었던. 근데 그러면 이 센트보다 더 과거네. 그지? 센트보다 더 과거에 샀었던 그런 컴퓨터를 나한테 보내주기 이전에 샀었던 그 컴퓨터를 나한테 보내줬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되게 자연스럽지, 그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쌤이 이렇게 되게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요게 시험에 나오려면 아무래도 이런 뉘앙스 차이 가지고 이게 경험인지 이게 계속인지를 뚜렷하게 구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쌤 예상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또렷하잖아, 얘는.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대과거가 선택지로 출제되었다. 이 과거 그리고 대과거 요거는 정말 뭔가 뚜렷하게 뭔가 인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시제 문제에서 시제 주제에서 문제가 나오려면 뚜렷한 과거와 대과거 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그래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쌤이 오늘 얘기했던 내용만큼은 이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요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영어를 계속해 갈 거야. 이제 대학교를 가도 할 거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영어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니까 대화를 영어 회화 같은 것도 계속해 나가야 되고 하면은 이 시제를 자연스럽게 쓰는 게 또 그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원어민스럽나 안스럽나가 또 판가름 나는 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별 게 없어. 보면은 감각을 조금 잘 가져가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없나, 쌤이? 예시 문장들을 볼까? 여기서 보면 하나씩만 보고, 그 다음 넘어갈게. 여기서 왜 이렇게 초록색을 해놨냐? 얘도 그 과거 완료형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사 표현들을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거고, 요것들은 어차피 현재 완료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 그래서 뭐 대부분이 아까 봤던 것들일 거야. 하여튼 이런 것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좀 같이 봐두면 좋을 것 같아서 써놓은 거고. By the time we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had 우리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 도착한 거 과거, 기차가 떠난 것은 더 과거. 그리고 이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서 과거 완료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had stepped니까 이것은 더 과거지. When it started raining이 과거고, 내가 집을 나선 게 더 과거네. 보면 그래서 내가 막 집을 나섰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거 보면은 약간 우리말을 보면 언제 비가 왔다는 건지가 보이나? 어찌 보면 좀 보일 수 있겠다. 내가 막 집을 나섰어. 네, 집을 나섰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 얘는 약간 동시에 오는 느낌이 있다면 정확하게 그 누가 먼저인지를 정확하게 조금 알기가 애매한 면이 있다면 얘는 정확하지. 알겠지? 네. 얘는 확실히 B가 먼저 왔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선 거야. 그지? 그럼 확실히 이제 얘는 확실히 알 것 같고 얘는 동시에 확실히 그래서 우리말보다는 영어에서는 더 시점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과거 완료 표현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I had never been to New York. 나는 작년 이전까지 뉴욕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 last year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과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보다 전이라는 뜻이지. 작년 이전까지 뉴욕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게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를 썼던 것 같고, It was the most beautiful hand. ever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사실 이게 ever가 안 들어가도 그냥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ever가 들어가면은 더 뭔가 강조가 돼. 나의 경험이 강조가 되고, 그냥 강조 차원에서 ever를 넣는 경우가 많아. 어떤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서 나의 경험을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ever를 쓰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면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근데 오케이. 요거 it was the most beautiful 라고 하는 이제 이 was 자체가 과거고 그럼 그 이전 시점이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썼다. 바로 건너뛰어서 이걸 볼게. By the time I woke up. By the time. 이게 막, 쌤이 이거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by the time. 그냥 막 일어났을 때. by the time. 내가 일어났던 딱 그 시점에 라는 뜻이야. by the time. 이것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일어났던 때가 이제 과거인 거지. 내가 일어났던 때. 과거인 거고. 근데 막 일어났을 때 나의 어머니께서 아니다. 막이라기보다 by the time 약간 막이란 뜻도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는 막이란 느낌으로 쓸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어난 이 일이 그냥 때라고 좀 순화시켜서 when이랑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약간 막이란 느낌이 실려서 이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when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woke up, when I woke up. 근데 약간 이제 여기는 약간의 막이라는 그런 느낌이 섞여 있어. 막이라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딱 그때. 그래서 My mom had already cooked. 일어난 시점보다 나의 엄마가 아침을 차려준 시점이 더 이른 거지. 됐고. 됐어. 뭐, 넘어갈게. 자, 넘어가고. 오늘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네. 좀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시제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 1번, 2번은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 당연히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과거형을 쓰진 않겠지. 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은, 그지?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그 과거나 지금이나 다 적용되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is라고 그냥 어떤 현재를 쓰겠지. 당연한 거라서 그것은 뭐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이제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과거를 항상 써야겠지.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지? 됐어. 이거는 뭐 일단은 이렇게 알아도 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 다음에 시간과 조건의 부서절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미래를 나타낸다기보다 더 그 시제를 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여튼 이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도 쌤이 보여줬던 예를 보면, 이것도 보면, 여기는 이제 아예 시제 자체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비프라는 것은 상대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앞서 나온 이 글을 통해서, 요 뒤에 나오는 이놈의 시점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상대적인 것을 이용해서 시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시제를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보면 Please lock the door before you leave 하면은 요거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건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 그지? 뭐 주어도 없고 바로 그냥 make sure 이렇게 시작하니까 문을 잘 잠가라. 문을 꼭 잠그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시점을 이전에 you leave. 네가 떠나기 이전에. 그러면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시점이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 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미래가 돼야지.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지? 네,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리브라는 것은 이제 현재, 그냥 현재 동사, 현재형 동사지만, 이 문맥을 봤을 때는 미래가 맞는 거야, 그지? 그래서 미래로 네, 해서, 미래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before라는 것처럼 어떤 상대적인 시점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이 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책에는 안 나와 있고, 쌤이 그래서 몇 개 더 가져와 봤어. 보면, 아마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이걸 뭐 외우라는 얘기야, 아니야. 문맥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전화할게. alright. 도착했을 때 라고 하니까 얘는 이제 문맥적으로 arrive라고 현재를 썼지만 미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지. 그런 식으로 다 그래. 네, She will start cooking. 그녀는 요리를 시작할 거야. She gets on.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요리를 시작하는 시점이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미래이겠구나. 현재지만. We won't leave.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야. The rain stops. 비가 멈출 때까지. 아직 비가 안 멈췄단 얘기지. 그래서 이 stops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구나. Your homework. 숙제를 끝내라. You go home.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미래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왜 알 수 있냐? 이렇게 when, as soon as, until, before가 붙음으로써 뭔가 상대적인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문맥에 따라 충분히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시점을.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보자. 방금까지 지금 시점에 대한 얘기만 했어. 시간보다는 약간 시점이 더 좋은 것 같아. 시점. 그 다음에 The peach will spoil even soon. 그 복숭아는 망친다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 상하다는 뜻으로 쓰였어. 복숭아는 상할 것이다. Unless even soon. unless는 많이 쓰여지. 이거는 if not하고 같아. 그지? if not. 뭐뭐 않으면. unless를 만나면 이게 바로바로 해석이 안 되면 if not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if it is not soon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돼. 그냥. 뭐 하지 않으면으로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어쨌든 빨리 먹지 않으면 이 it은 피치고 그 피치가 수동태지. 먹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했어. 먹어지지 않으면 이거 우리나라 말로서는 조금 어색하지긴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나 봐. 그것이 먹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얘는 현재잖아. 현재 형태로 is니까 현재 형태로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지금 앞으로 먹지 않으면 이거는 상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미래인 거지. 그래서 이 조건절에도 이 조건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상대성을 띠지. 상대성. 이 시점이라는 것과 이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시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알겠지? 네, 상대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언제 얘기가 되느냐에 따라 그 문맥에 따라서 시제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 대부분의 글에서는 이게 이제 미래를 시점도 그렇고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쌤은 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얘는 시제가 자유롭게 문맥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쌤은. 미래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알겠지? 됐어. 그렇게 네,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자. 빨리 갈게. 빨리 가서 뭐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요거 조금만 보여줄게. 바로 읽어볼게. If you study hard, 이거 조건이지. You'll pass the exam.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study가 현재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다.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버스를 놓칠 것이다. 이것도 허리가 미래에 있을 이야기. 이런 식으로. 됐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요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고 다. 41페이지 문제들도 우리 어법 할 때, 자이스토리 영어 어법 할 때는 쌤이 가장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개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문제가 가장 난 쌤이 풀어봤으면 좋겠는 문제.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더 많았으면 좋긴 하겠어. 그럼 너희들이 좀 이 문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꼭 풀어봐. 네, 이것들은 꼭 풀어봐. 꼭 풀어보고 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더 확장시켜서 더 너희들한테 던져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항상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어쨌든 한번 이것도 풀어보자. 42페이지 나오는 예제 문제를 하나씩 빨리빨리 해볼 건데 자 여기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잠깐만. 혀가 너무 꼬이는 것 같아서 조금만 잠깐만 쉬고 있어. 잠깐만.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 우리 어법 문제에서는 일단은 그냥 어법 그 자체
어법에 틀리고 맞고 그 자체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이 선택지가 들어있는 그 문장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할 거고 빨리빨리 한번 볼게. 그래서 1번부터 이 대의가 들어가 있는 요 문장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이 설명과 함께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래서 보고 그러면 determine 그는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을에 대해서 determine what determine 인데 그 결정하다 알아내다 그런 뜻이지.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목적어가 나올 거야. 그 목적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 거지. 미안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 what for living or what they 여기서 이제 day가 잘못됐는지 잘 되는지를 보는 거잖아. 보면 뭘 determine 하냐. what patients did living 환자가 환자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는 what illness 무슨 병 잠깐만 what patient did for 맞지? what patient did for a living for living 하면은 뭐냐 예를 들어서 I 뭐 for a living 하면 요거는 내가 생계를 위해서 뭘 한다라는 뜻이 돼.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뜻이 돼서 직업을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야. 이건 아마 중학교 때 배우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 표현을 안다면 이제 이게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환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환자가 무엇을 하는지 생계를 위해서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또는 무슨 병이라는 뜻이지. 무슨 병인데 they might have. 그들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 데이는 요것과 요 문장이 all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데이는 앞서 나오는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 주어가 요 놈이 그대로 그것을 받는 대명사가 사용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요거에 맞춰서 잘 했는지 잘 사용이 됐는지를 봐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patients가 복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데이를 잘 사용했느냐 그것을 보는 게 1번이고 쌤이 지금 그 얘들은 빨리 넘어갈게. 중요한 것들을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자 그다음에 요거는 오늘 배웠던 주제지. One time he concluded 한 번은 한 번은 이란 뜻이야. 요것도 이제 한 번 잘 가져가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One time 하면은 그냥 한 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 한 번은 he concluded 그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나오니까 뒤에 뭔가 완벽한 문장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뭐가 어떻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러면 that 다음에 that이 어떤 이제 접속사처럼 쓰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뒤에 나오는 완벽한 문장을 명사화 시키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제 얘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that으로 시작되는 that으로 묶어주는 어떤 문장은 요까지인데 요게 이제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지. 주어가 되는 거고 had work인데 자 여기 보면 had worked라고 해가지고 과거 완료로 쓰이고 있잖아. 그러면 과거 완료가 쓰였다는 거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모든 그 경우를 관통하는 게 had worked 하면 어쨌든 과거가 있을 거고 그 과거의 과거이냐 얘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쉬운 게 여기 나왔어 이미 그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여기서 과거를 사용하고 있지. 과거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결론을 내린 시점 그 내린 시점 그러면은 이전에 요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had worked는 맞는 표현이지. 한 환자가 왔다는 것을 여기서는 과거 완료를 표현해주면서 이 결론을 내린 시점보다 이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had worked가 잘 사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 자, 넘어갈게. 그다음에 지금 여기 좀 너무 이제 할 게 많다 야. 너무 준비를 많이 해놨나 보다. 여기 3번하고 요 내용하고 이제 4번보다 5번 요 내용 때문에 쌤이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할 게 너무 많아. 시간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 요거는 쌤이 보자 다음에 뭘 배우지 다음 어법 시간에 뭘 배울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긴 하네. 어쨌든 그러면 일단은 그 얘기를 다음에 하고 어쨌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좋은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건 일단 다음으로 미루되 어차피 쌤이 이거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는 쌤이 노션에다가 올려놓을게. 네. 그러면 꼭 봐주길 바란다. 별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길어 보이지만
이미 너희들이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준동사라는 얘기가 나와서 너희들 혼자 스스로 공부할 때 어려울까봐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 준동사가 뭐지? 갑자기 중동사라고 돼 있고 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봤어. 근데 아마 여기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거야. 다만 이제 준동사가 어떤 거고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서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 그리고 여기서도 요 얘기만 하고 요거는 이제 짧게 할 수 있거든. 요 얘기는 지금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너희들이 충분히 이전에 배운 내용이라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쌤이 너희들한테 맡길 테니까 요건 너희들이 자료를 보고 좀 요거 보고 좀 공부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런 그 주제가 나오면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그 다음에 쌤이 그래서 이게 시간이 쫓기느라 지금 요 1, 2번을 너무 대충 설명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결국 요거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막 대충 했는데 시간 조절 잘못했네, 쌤이. 요것만 잘 설명하고 이제 끝낼게. 요거는, 요거.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이 돼가지고, 많이 얘기했지. 그러면, 의문사가 접속사로 사용되고, 그 뒤에 어떤 이제 완전해 보이는 주어 동사가 잘 갖춰져 있고, 완전해 보이는 어떤 문장 형식이 딱 나와주면, 얘는 이 의문사 느낌을 실어가지고, 얘 전체가 명사화 된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 명사화 된 것이 주어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 보어로도 쓰일 수 있다. 요거 많이 얘기했지. 많이 얘기했어. 요 내용에서 딱 덧붙이기 좋은 내용이 나왔어. 이 what이라는 것도 한 의문사의 일종이잖아. 그런데 이 what이라는 이것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되게 똑같아 보이는 의문사처럼 사용된 것 같고, 접속사처럼 사용된 것 같고, 그래가지고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있는 완벽해 보이는 문장이 오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래서 명사화가 되고, 마치 그래서 얘가 접속사처럼 사용된 것 같은데, what이. 그런데 얘가 접속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인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요경이거든. 그래서 물론 요게 너희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또 문법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당락을 지을 내용은 아니야. 당락을 지을 내용은 아니지만, 왠지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혹시 스스로 공부할 때에 이거 쌤한테 배우기를 접속사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왜 이런 형태에서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라는 것을 이제 혹시 이해가 안 되고 찝찝하게 넘어갈까봐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이걸 보고 찝찝했다면 그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볼게. 자, 요거만 얘기를 해볼게. 잘 봐봐. 보면 the notebooks with exam, 그는 노트북을 채운 거야. 채웠어. with exam, 어떤 얘들로 채운 거야. 얘들로 채웠는데 of 보니까 examples of 이게 뭐의 얘들로 얘들이긴 한데 뭐의 얘들이니까 이 얘들에 대해서 어떤 얘들인지에 대해서 요 뒤에 나오겠지. 그지? 이 어떤 얘들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해주기 위한 문장이 나올 거고, 오브기 때문에 오브 뒤에는 무조건 이제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명사화 시키기 위한 어떤 문장이 왔어. 그지? 뒤에 나오는 거를 명사화 시키기 위해서 what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he called. he 주어잖아. 그리고 called 동사야. 주어 동사 다 갖춰져 있는데 일단은 주어 동사 잘 갖춰져 있으면 얘는 어찌 보면 약간 완벽한 문장으로 볼 수 있어. 여기서는 물론 불완전한 저를 이끌며 라고 돼 있긴 한데 이거는 불완전해 보이진 않아. 이 설명이 조금 이상하긴 해. 얘가 물론 이제 목적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보기에 좀 완벽해 보이거든. 그럼 what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완벽해 보이는 어떤 절이 왔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우기를 what이 접속사처럼 사용이 되면서 얘를 명사화 시켜주면서 what의 어떤 느낌을 실어주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what he called, 그가 부르기를 이게 널 멍하네 쌤이자 오싹한 기술, 세세한 것을 스팟 하면 스팟이 점인데 점을 찍는다, 디테일들의 점을 찍는다 해가지고 약간 이제 알아낸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것 같고, 어쨌든 세세한 것들까지 다 알아내는 그런 되게 오싹한 기술이라 벨의 이런 오싹한 기술이라고 그가 부르는 그런 것의 얘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인식을 하고 얘 접속사구나. 얘는 그냥 완벽한 문장이구나. 그래서 얘를 잘 해석을 한 다음에 이러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얘다 붙여주면 되는구나. 해석해도 되거든. 똑같이 해석이 돼.
그러나 이제 얘가 정말 구체적인 문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얘가 접속사라고 안 불리고 왜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가지? 이해 가고 있지? 자, 그럼 요거 얘기를 해볼 건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잠깐만. 예문을 저기 다른 데다 써놨는데 좀 바빠가지고 기다려봐. 어디다 써? 길어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요것만 딱 하고 끝낼게. 어디 갔냐? 잠깐만. 봐. 여기 이제 가장 되게 좋은 예제인 것 같아. 자, I know what you mean 하고 I don't know what he wants 하고 문장 형태가 굉장히 비슷해 보여. 그지? I know 난 안다. 무엇을? 이 목적어. 이 목적절을 목적어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목적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what이 보면 what이 붙음으로 인해서 you mean이라는 주어 동사, 이 주어 동사라고 할 수 있는 요 완벽한 문장을 명사화 시켜줘서 목적어가 되게끔 하는 그런 문장처럼 보이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난 모른다. 뭐를? What he wants. 그걸 모른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완벽하게 갖춰진 문장이고 what 붙어가지고 접속사처럼 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준 문장 같아. 그렇게 구조가 같아 보이지? 같아 보이는데 얘는 잠깐만. 얘는 결론을 말하면 얘는 맞아. 얘는 접속사가 맞아. 이 what이. 얘는 접속사가 맞고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얘는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이게 쌤도 어려워가지고 막 찾아봤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잠깐만 쌤이 반대로 쓴 것 같아. 그래 이게 이상하더라 그래. 미안. 쌤이 지금 멍해가지고 자 여기 다시 쓸게. 여기가 얘가 관계대명사야. 얘가 엄밀하게 관계대명사고 얘가 접속사야. 왜 그런지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중요한 차이는 그거야. 얘를 what을 the that으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얘가 the thing that 자체가 보면 I know the thing that you mean 이 자체가 봐봐 I know the thing 이라고 얘기를 하고 먼저 이 thing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that을 붙이고 that you mean 이렇게 하게 되면 이 that은 이제 관계대명사인 거잖아. 그리고 이 the thing이라는 것을 이제 선행사라고 부르게 되거든. 선행사. 이 that에 대한 선행사. 그리고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that을 뭉뚱그려서 what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네, 신기하지? 이 선행사와 관계되면서 that을 뭉뚱그려서 what이라고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 이게 what이 그래서 조금 특별한 애야. 그래서 I know what you mean은 I know the thing 어떤 것인데 나는 그것을 안다. 어떤 것이냐? 당신이 말하는 것. 알겠지? 네, 그런 뜻이 되고 어렵지. 그래서 이거 합쳐가지고 what이 관계대명사가 되는데 되게 특이하게 이 앞에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보통 관계대명사 하면 이렇게 뭔가 나오고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that을 쓰던지 which를 쓰던지 쓰잖아. 이걸 꾸며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없는 거지. what은. 이 the thing이라는 것을 안에 함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what 안에 이 선행사가 함축이 돼 있어. 그런 되게 특별한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요거는 더 thing that으로 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꿀 수가 잠깐만 생각이 맞았다 야 쌤이 지금 멍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민이면 미안해 너희들 미안하다 너희들 되게 헷갈리게 해서 미안한데 민이면 이제 의미하다가 되는 거고 원츠면 원하다가 되는 거라서 원하다가 thing이랑 더 연결이 잘 되네.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은 더 의미적으로 더 맞고 미는 의미하다. 쌤이 잠깐만 더 확실하게 봤는데 잠깐만. 이거는 얘는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문맥적으로 이게 만약에 the thing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얘기하잖아. 물건 같은 걸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앞에 나오는 문맥이 어떤 형체를 띤 물건 같은 거 물건이나 확실하게 뭔가 특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뭐랄까 이게 관계 대명사가 맞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뭔가 특정할 수 없고 조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더 thing이라고 하긴 애매하잖아. 그지? 뭔가 네, 어떤 그 이념이나 관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더 thing이라고 특정하기 좀 어렵거든. 그럴 경우에는 얘는 관계대명사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얘는 아까 말했던 그냥 접속사로서 쓰였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알겠지? 어렵네. 쌤도 이제 이거 보다가 쌤 내가 너희들한테 얘를 분명히 이런 형태에서는 얘를 접속사라고 가리켰는데 관계대명사라고 돼 있는 거 보고 그럼 내가 쌤이 잘못 알고 있나 라고 계속 찾아봤거든. 찾아보고 쌤도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쌤도 버벅이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확실해졌거든. 확실해지고 그래서 이제 알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오는 것이 그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what이 의미하는 게 이 안에 더 thing이 들어갈 수 있으면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특정할 수 있는 거, 형체가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로서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what은 그냥 접속사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여서 그냥 이거를 그냥 한 명사화시키고 당신이 의미하는 것 이렇게 명사화시키기 위해서 접속사로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는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는 것은 뭔가 요 of the thing 해가지고 이 the thing이라고 뭔가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라고 치부를 한 것 같아. 쌤이 이것도 처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이 좀 알아봤고 이걸 챗 GPT한테도 좀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걸 하는 거니까 쌤이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얘가 완만 그래. 다른 의문사들은 다 이런 경우에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나 완만 이럴 경우에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거 가볍게 들어주면 될 것 같아. 쌤이 또 수업 말미에 얘기를 했잖아. 너희들 집중력이 떨어질 만할 때 얘기를 했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막 달달 외우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이거 얘를 접속사로 착각을 한다고 해서 문제 풀 때 전혀 지장이 없거든. 얘를 접속사라고 착각을 해도 얘는 맞다고 풀 거야. 똑같으니까 형태는. 알겠지? 그래서 쌤이 그래도 너희들 이 문제집 푸는 데 있어서 의문이 날까 봐 노심초사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가볍게 받아들이고 괜찮은 거구나. 내가 이걸 접속사로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 요 준동사에 대한 내용은 노션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보고 지난주는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노션에다가 계속 못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거 다시 올려주고 녹화 영상도 올려주고 할 테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 요 자료랑 해가지고 요거랑 요 준동사 요거랑 해가지고 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 번씩 봐줘. 알겠지? 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미안해, 오늘 좀 길게 했네.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수고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고 내일 보자. 안녕.